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10월에 함께 읽고 싶은 신간 4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간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다 보면 정말 한 달 한 달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실감을 좀 하게 돼요. 근데 이 영상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또 같이 읽고 싶은 책들 고르는 재미가 또 쏠쏠해서 매달 이렇게 한 번씩 가지고 오는데요. 10월에도 함께 읽고 싶은 책이 참 많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골라온 책 4권은 모두 여성 작가가 쓴 책이에요. 한 권 한 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윤이나 작가님의 책입니다. 여기 제가 이미 읽은 부분이 있어서 플래그로 표시를 해둔 데가 좀 있는데요. 제목은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 입니다. 제목이 멋지고 약간 뭉클하죠. 윤이나 작가님은 제가 종종 듣는 팟캐스트 시스터우드의 진행자이기도 해요. 그 팟캐스트를 이제 몇 번 듣기는 했지만 윤이나 작가님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설가 윤희영 작가님이 인스타그램에서 이 책을 추천하시는 걸 보고 혹해서 저도 구매해서 읽게 됐습니다. 몰랐는데 윤이나 작가님이랑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동갑인 여성 작가가 쓴 세대론 에세이, 우리 세대에 대한 에세이예요. 밀레니얼이라는 신조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책 시작 부분에 나오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를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새천년, 그러니까 2000년 즈음에 성인이 된 사람부터 그 무렵 태어난 사람까지 인터넷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가 서로 지나치게 가까워지던 이 시기에 몸이 자라난 사람들을 묶어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 좁게는 1981년에서 1996년생까지를 부르고요. 길게는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까지를 묶어서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윤이나 작가님이 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단상이에요. 윤이나 작가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글을 쓰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정규직 직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노마드라고 여기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사셨어요. 당장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간소한 집만 가지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평소에 하고 계신다고 쓰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조금 어디에 발이 묶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본인이 비혼주의자라고 책에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반대로 저는 결혼도 했고 정규직 직장에서 10년이 넘게 일을 하고 있고 주거 상태도 윤이나 작가님에 비해서 이제 고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해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두 여성의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는 부분이기도 했고 밀레니얼 세대의 삶의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이후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비슷하면서 다른 지점이 있어서 흥미롭게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글이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엄청 통찰력 있게 콕콕 찌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허투루 흘려버리는 문장은 없는 그런 좀 단단한 책이에요. 표지에 이렇게 부제랑 리드글이 될 만한 문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잠깐 읽어볼게요.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 이고요. 부제는 내리막에 익숙한 밀레니얼을 위한 용기 고취 에세이입니다. 그리고 앞에 리드 문장은 나의 용기가 너의 태도가 되고 너의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할 때 우리는 직접 미래가 된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어떤 삶의 주기라던가 그 궤도라던가 틀이 있을 텐데 그것에서 이제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삶을 택한 사람의 이유, 그래야만 했던 이유 혹은 그러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차분히 적어 나가고 있고 이것을 읽는 밀레니얼 세대의 저를 포함해서 밀레니얼 세대 본인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읽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기성세대가 된 것 같은데 요즘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이 책 되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일단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첫 꼭지의 제목이 밀레니얼은 몰라도 굳이 노마드가 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첫 꼭지의 제목이고요. 첫 문장은 이 책을 처음 기획하고 쓸 이야기를 다듬을 때 83년생 윤이나 같은 제목이 붙을 만한 글은 쓰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원하는 때에 태어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태어나 보니 이 시대, 이 세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시대를 내가 어떤 세대로서 통과하느냐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서두에 밝히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짠, 이다혜 작가님의 출근길의 주문입니다. 뒷디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40이면 자리보전이 불안해지는 지구상 일터에서 일 잘하는 여성을 구원하라. 그리고 부제가 일터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말, 글, 네트워킹입니다. 이런 책을 너무너무 기다렸었어요. 저도 아직 30대이기는 하지만 선배 세대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그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이 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너무 반갑고 그 출근길의 주문이나 방금 보여드린 그 윤이나 작가님의 책에 또 비슷한 점이 여성들에게 기존 사회의 규범이 말하는 더 위로 올라가라. 여성들의 경우엔 그걸 유리천장을 깬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또 새롭게 규정을 하죠. 근데 어찌됐건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이 올라가라 라는 건 말고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두 책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 곁에 나와 생각을 공유하는 이런 여성들이 함께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싶다. 그런 미래를 우리가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런 메시지가 두 권에 좀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저도 늘 제 세대, 저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느냐,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누군가한테는 미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을 서서히 좀 해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좀 든든하기도 하고 약간 주먹을 좀 불끈 쥐게도 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경제경영서를 만드는 출판사에 입사했을 때 여성을 위한 자기계발서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성공한 여성들의 모습을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법칙 같은 것을 정리해서 담아놓은 책들이 많았던 건데요. 우리가 규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사회가 바라는 성공이라는 점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두 권의 책과 조금 다른 결의 책들이었던 거죠. 유리천장을 깨는 법, 유리천장을 깨는 여성들이 무엇이 특별했는가 그런 것. 10년 사이에 정말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출판계도 변했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두 권의 책이었습니다. 출근길의 주문도 첫 문장을 읽어볼게요. 프롤로그의 제목은 오늘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첫 문장은 몇 년 전부터 일로 알게 된 지인들을 볼 때 말하곤 한다. 우리는 기록을 갱신하며 일하고 있다고. 네, 이 책은 이제 두 문장을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문장을 읽어드렸어요. 세 번째 책은 표지에 이거 뱀이에요. 뭔가 굉장히 깔끔하고 멋진 표지인데요. 제목은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미치코 가쿠타니라는 퓰리처상을 수상한 문학 비평가이자 서평가인 작가의 정치 문화 비평서인데요. 작가 소개를 잠깐 읽어볼게요. 워싱턴 포스트와 타임을 거쳐서 1979년 뉴욕타임스에 합류해서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서평을 담당했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평가로 알려져 있고 무라카미 하루키, 수전 손택, 노먼 메일러 등 유명 작가를 향해 독설과 혹평도 서슴지 않는 날카로운 비평을 던져서 1인 가미카제로 불리기도 하는 서평가입니다. 미치코 가쿠타니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서평가다, 문화 비평가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요 표사에 여성학 연구자인 정희진 선생님이 해제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고르게 됐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정희진 작가님, 선생님의 글을. 그래서 이제 믿고 고르게 됐는데
표사에 일부 발췌가 되어 있는데 그 글의 첫 문장이 나는 이 책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인 거예요. 이 책의 해지를 쓴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물론 그 뒤에 부언된 말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발췌된 것도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좋은 책일 거라는 생각이 곳곳에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두 정권이 20세기에 집권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고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본문은 한 160쪽 정도 되는 되게 밀도 높은 문화 비평서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소설인데요. 최진영 작가님의 이제야 언니에게입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알파벳 Q를 아마 형상화한 심볼인 것 같아요. 창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설 시리즈인데요. 내일을 향한 질문, 젊은 문학의 새로운 발견, 소설 Q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장편 시리즈로 알고 있고, 첫 번째 책으로 최진영 작가님의 이제야 언니에게가 나왔어요. 최진영 작가님 소설 저는 꽤 오랜만에 읽는 건데 진짜 막 머리를 절레절레하게 만드는 글들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너무 막 마음 아파하면서 펑펑 울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최진영 작가님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소외되어 있어서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숨거나 도망치거나 괴로워해야 하는 그렇게 소외된 인물들을 주로 소설에 그리는 분이에요. 이번 작품에서도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에서 정상성의 범주를 둘러쳤을 때 그 정상성의 범주 안에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한 여학생에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인물의 삶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서 사회는 혹은 가족은 친구는 나 스스로, 이 화자 스스로는 이 인물의 인생을 어떻게 방기하거나 방치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하거나 해왔는지를 이제 그려가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대목들이 많은데 학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저도 저의 학창 시절을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겪었던 혹은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지켜보기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한동안 너무 마음이 아팠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시간이 잘 가요,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는 절대로 없을 만한 책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 형식으로 책이 진행이 되거든요. 첫 번째 일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10월에 함께 읽고 싶은 신간도 빠르게 소개를 해보았어요. 소개해드린 책들 보시면 아마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고민이라던가 저의 관심사가 조금씩 묻어날 텐데요.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고 계시는 재밌는 신간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추천해드린 책 중에 이 책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생각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약간 목이 잠겨서 희미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